인간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질병. 첫 번째, 인간들끼리 모여 살면서 얻게 된 질병. 정착 사회가 생겨남에 따라 인간은 단지 서로 모여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종류의 전염병에 시달리게 된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정착촌의 인구 밀도가 증가했는데 그에 따라 인간에서 인간으로 직접 전염되는 홍역, 이하선염,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들 전염병의 병원균은 살아남으려면 일정 수 이상의 인간 집단이 있어야 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홍역은 인구 50만 명 미만인 섬에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인류는 과도하게 모여 살면서 스스로 여러 전염병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콜레라. 사실 인류 문명이 마시는 물과 똥물을 정확히 나눈 역사는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식수와 똥물은 모두 하나의 물줄기에서 이루어졌다. 상류 지역의 똥물은 중류 하류 지역 사람들에게는 곧 식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분뇨는 물과 만나면 콜레라와 이질 같은 병균이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이 되고 만다. 다만 다행히도 콜레라는 19세기 초까지 인도의 벵골 지방에만 있었던 풍토병이었다. 그런데 영국 군대가 이 병을 인도 전역으로 옮기게 되고 이후 빠르게 전파되면서 1820년 유럽에 콜레라균이 등장하더니 1830년대에는 신대륙에 상륙하게 된다. 19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당시 한양 인구의 3% 이상이 콜레라로 사망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1831년 한 해 동안 도시의 31%가 이 병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콜레라는 19세기 후반 정수시설이 개발되기 전까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똥물과 식수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었던 탓에 쉽사리 극복할 수 없었던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다. 당시의 도시들이 얼마나 더러웠냐면 만약 오늘날 현대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150년 전 전세계 아무 도시나 랜덤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뭐야, 이 썩은 시궁창 냄새는. 세 번째, 티푸스. 티푸스는 1490년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에서 스페인 군대가 옮겨왔다. 티푸스의 주범은 이라고 하는 작은 곤충인데 병원체를 가진 이가 배설한 부위의 피부를 가렵다고 긁으면 감염이 되는 것이다. 감염이 되면 몸 안으로 독소가 증식되고 곧바로 두통이 생기고 고열이 생긴다. 그리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쇼크 상태에 빠져 호흡곤란을 일으키다 혼수 상태에서 사망하는 병이다. 다른 전염병처럼 대규모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람들을 괴롭혀왔다. 특히 사람들이 밀집하고 불결한 장소에는 높은 확률로 티푸스가 창궐했다. 감옥과 선박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 몰려있는 곳, 옷을 거의 갈아입을 수 없으며 불결한 지피나 담요를 덮고 자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병이 발생했다. 그런데 꼭 그러한 장소가 있었다. 바로 어디일까? 그것이 바로 군대였다. 군대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밀집해서 지냈고 위생 상태도 열악했기 때문에 티푸스는 주로 군인들에게서 발병했다. 군인들이 머리를 스포츠로 짧게 깎는 것도 티푸스를 옮기는 머리니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20세기가 될 때까지도 군대는 적과의 싸움에서 사망하는 수보다 티푸스와 같은 병으로 죽는 수가 더 많았다. 한 예로 1845년에서 46년 크림 전쟁에서 영국군은 싸우다 죽는 숫자보다 티푸스로 죽는 병사의 수가 10배는 많았다고 한다. 비슷한 상황은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도 벌어졌고, 보어 전쟁에서도 보어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영국 병사보다 5배나 더 많은 수가 티푸스로 죽었다. 1904년에서 5년 러일 전쟁에 와서야 일본군의 적극적인 위생 대책으로 티푸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사자 수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을 정도이다. 도시 생활은 곧 불결함, 19세기 초의 유럽의 상황. 빈곤과 불결, 그리고 무지함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19세기 초까지 유럽의 거리는 쓰레기와 진흙과 똥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우물이나 개천에서 더러운 물을 길어와서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영국의 한 탄광 노동자는 조사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광부, 우리들의 몸은 당신 모자 색깔처럼 새까맣습니다. 광부의 딸들은 몸을 씻는 일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씻은 적이 없는걸요. 당시 유럽의 도시 사람들은 불결한 위생 때문에 계속 질병으로 죽어갔지만 같은 속도로 시골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 파출부, 광부, 노동자, 매춘부 등의 일을 하고 있었고, 결국엔 이들 대부분도 도시의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한 영국인 작가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거리에서 본 장면이다. 이곳의 우유는 뚜껑도 덮지 않은 채 운반되고 있어서 창문을 통해 내리는 더러운 분류와 보행자들의 침이나 콧물, 씹는 담배, 오물 운반차에서 흘러내린 쓰레기, 마차바퀴에서 튀어오른 진흙덩어리,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재미삼아 던지는 흙과 쓰레기 같은 것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우유의 양을 재는 깡통컵은 아기가 토한 것이 들어있는 채 그대로 우유 속에 넣었다가 퍼담아서 다음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우유의 찌꺼기를 구해다 파는 우유파리 소녀의 우유에는 넝마 같은 옷에서 빈대나 이등의 해충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의사들은 어떻게 질병들이 옮겨지는지 몰랐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으니 말이다. 때문에 효과 있는 약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하여 10명의 아이를 출생하면 그중 21세를 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대략 3명뿐이었다. 늘어나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진짜 이유는 인간이 정착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이래 질병의 장난으로 인한 주기적인 인구 등락 사이클은 마침내 최근 150년 동안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된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3분의 1 정도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포함 선진국 사람들은 20명 중 1명만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데, 그것도 불치병이나 유전병, 사고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균 수명은 19세기 중반까지 40세를 넘지 못했지만 현재는 선진국의 경우 80세에 근접하고 있다. 후진국의 경우라도 적어도 6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이토록 인간의 수명이 빠른 시간 내에 폭증한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염병을 퇴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전염병이 퇴치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쉽게 의학 발달을 꼽을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쉽게 전염병에 접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천연두에 대한 접종은 11세기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721년 영국에서 최초로 종두법이 발명되면서 혁신적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천연두 접종의 실시로 천연두에 의한 사망률은 줄어들었지만
이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된 것은 겨우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은 19세기 후반에야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콜레라, 장티푸스, 데프테리아 백신이 개발된 것은 1890년대의 일이었다. 반면에 결핵은 1920년대까지 제대로 된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 제대로 효과적인 치료약이 등장한 것은 1947년 스트랩토마이신이 발명된 이후이다. 하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결핵은 치료제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료제가 없었음에도 20세기 초반 결핵 발병은 1세기 전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학자들에 의하면 의학의 발달이 결핵을 치료하는 데 공헌한 성과는 전체 사망자의 3% 정도를 줄여주는 데 그쳤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 후반 개발되는 설파제와 항생제 역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데 생각보다 커다란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20세기 이후로 나타나는 의학의 발달이 사망률 감소에 미친 영향은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라? 좀 이상하지 않은가?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 증가가 의학의 발달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니.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전염병을 감소시킨 가장 큰 요인은 영양과 환경의 개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은 영양 상태만 좋아도 병에 대한 정약력이 높아진다.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인들은 영양적으로 풍족해졌고 그러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유아 사망률의 대폭적인 감소였다. 공중보건대책 또한 전염병의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수구를 정비하고 마시는 물을 관리한 결과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이 크게 줄어들었던 것이다. 19세기 사망률의 감소분 중 5분의 1가량이 물 공급과 하수구 개선 덕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주택 개선도 빠질 수가 없다. 주택 개선으로 외부와의 차단이 더욱 확실해졌고 습기차고 환기가 잘 안되는 주택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도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질병을 감소시킨 것은 환경적인 이유였고 의학의 진보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결핵의 경우 공중보건과 생활환경의 개선, 감염 환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요양원의 설치, 거리에 침 뱉는 행위의 금지, 감염된 소 도축 금지 등이 결합되어 치료약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크게 감소되었던 것이다.